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말이 계속 바뀌죠. 경로 없었다. 전화 안 받았다. 뭐 그렇게 뭐 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싹싹싹 하더니 이제 결국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7070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이종섭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딱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저께가 최성병 추모일 아닙니까? 이종섭 지난 7월 8일에 출석했을 때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전화는 누구의 전화를 가졌나요? 네,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여러 차례 밝히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2023년 7월 31일 날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던 건가요? 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국정조사에서 그러면 정구승 변호사님, 주진우도 곧 부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점점 찾아가야 되는 일인데 저는 일단 이종섭의 저 자백이 진정한 자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그 변호인단에서 의심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 그 경로가 국가안보실 회의 당시 경로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랑 전화를 그 02-800-7070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 11시 9분 그러니까 안보실 회의가 끝난 직후거나 안보실 회의가 있는 회의를 하는 도중에 조태용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11시 43분 주진우한테 전화를 걸죠. 그럼 뭔가 법률적인 걸 물어봤겠죠. 그 회의 제 생각에 저희끼리의 추론은 그 안보실 회의를 하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주진우에게 전화하지 않았나. 그리고 10분 뒤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합니다. 53분에 11시 53분에 그리고 11시 54분 이종섭과 그때 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윤석열이었다면 그때 안보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안보실장과 통화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전 11시쯤에 원희룡의 비서관과 이 전화가 통화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할 때 장관이랑 직접 통화를 하지 비서관 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너무 궁금해서 이거 취재한 기자님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서 확인했는데 02-800-7070 번호가 한 전화기에 고정된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네, 거기서 여러 대의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는 번호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자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기는 여러 대인데 번호는 7070 하나로 돼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V1, V0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윤석열이 사용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종섭의 자백 경위를 보면 점점 한 칸씩 밀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인데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하면 하나씩 거짓을 거시기거나 좀 덜한 죄로 계속 그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7070 번호는 V0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양평으로 인해서 민원 전화나 해결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관과 통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회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실장과 통화가 필요했고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률비서관과 통화해서 질문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군 관계자한테 통화를 해서 뭔가 사전 작업을 한 다음 그 다음 이종섭과 통화를 했다. 그거에 대해 뒷받침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종섭이랑 통화를 02-800-7070으로 한 이후에 8월 2일부터도 소통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02-800-7070 이용하지 않아요. 그때는 당시 저희한테 저장되어 있던 번호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윤석열은 애초에 이종섭이랑 통화하고 싶었을 때는 자기 핸드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7070을 쓰던 사람이면 7070을 계속 써야 되는데 갑자기 8월 2일부터는 핸드폰을 쓴다. 이것도 참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당시 재판부에서 윤석열의 통신 기록을 받아보진 못했지만 그걸 받은 사람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해서 임기훈, 신범철 그 차관이죠. 임기훈 국방비서관이고 이런 사람들이랑 통화할 때도 02-800-7070이 아니라 개인 핸드폰을 썼음을 확인했습니다. 좀 양태가 다르죠. 통화를 하는 게. 그걸 생각하면 이종섭의 자백은 그냥 한 칸 물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지고 주변인들과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더 새로운 진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딱 그렇게 의심을 한 게 할 수 없이 지금 경로에 관련된 증언은 지금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다 딱 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화를 그때 그 얘기를 못한. 그렇다고 또 지금 특검에 가가지고 딴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 그때 그냥 대통령 전화 받은 거다. 이러고 나 가는 거로 이종섭 딱 얘기하는 꼬라지가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태용, 주진우, 네. 이종섭 이렇게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종섭도 이종섭인데 주진우 의원 당시에 법률 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언론이 물을 때마다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종섭도 그동안 발뺌하다가 수사망 쫙 좁혀오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진우 의원도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군 장병 55만이라고 지금 하는데 본인이 맨날 주장하는 보수정당 의원 아닙니까? 그럼 이번 사건이야말로 본인이 더 진실을 밝히려고 앞장을 써야 되지 맨날 여당 비판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뭐 조사도 저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좀 앞장서서 노력을 하는 것이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염에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지나요? 만성 감염인 경우에는 그렇대요. 아까 어떤 분이 주진우 얼굴 보고 간염 수괴 뭐 이렇게 글 올렸는데 정필성님, 앵커님 긴장한 목사가 얘기하네요. 왜 좋아요 안 누르지? 그러네요. 좋아요, 맞아요. 저기 있네. 11,800. 어허, 근데 그러면은? 좋아요는 제가 보면은 우리 애청자님들 일부러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있어요. 거야. 딱 기다리는 거야. 얄미워. 아, 왜 좋아요 안 누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김진애 의원님? 왜요? 그게 김장한 뭐예요? 목사가 어허. 아, 아멘. 왜 하면 안 하냐고. 이제 김정한 아이. 목사급이네. 아멘. 지금 올라가고 다그 좋아요. 있는데 좋아요. 네. 끝나기 전에 눌러주셔야 됩니다. 배동호님, 좋아요 저는 누르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촉박할 땐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잊으신 분 꼭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요, 대체로 보면 아주 재미있으면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거 말씀드렸죠. 세상에 여기 와서 보면서도 구독을 안 누른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럼요. 뭐,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1000단위로 막 올라가는데. 제가 일부러 안 누르고 안 계세요. 누르고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다 잊어먹고 있어요. 솔직히. 예, 좋아요 안 눌러도 보실 수 근데 있지만 예. 제가 김건희 변호사와 김건희의 작전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한 거 없습니다. 그거 다 그쪽 해가지고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뭐 공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쩌다가 뭐 남편한테 좀 얘기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처지가 딱한 거 좀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거로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윤석열은 아무리 해봤자 무기징역이야. 어? 어떻게 거기다가 더 얹어봤자 무기징역이야. 근데 김건희는 그나마 뭐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지금 그러면서 서로 그럴 것 같아서 자칫하면 그게 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요. 근데 제 생각 좀 다른 게 이게 네. 삼부나 도이치모터스 같은 개인 비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엮여 있다는 게 사정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 특히 도이치모터스는 거의 수사가 그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힌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징역은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분명히 말씀해 주신 전략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무자들에게는 죄수의 딜레마가 생기죠. 만약에 윗선이 내가 김건희가 윗선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 사람들이 하나씩 무너질 거고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겁니다. 지금 속보 뜨는 거 보니까 세계 특검이 조태용이나 이종호 관련해서 압수수색한 거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수사 방식이라고 봅니다. 각각 했는데 이건 이제 짜맞출수록 네.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발뺌하거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도 도저히 증언을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저는 좀 이렇게 봐서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가 뒤집어 쓰게 네.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저희 변호인단은 그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빨리 던지자. 위로 던지고 그분이 알아서 할 거. 그분은 우리보다 힘도 강하고 돈도 많을 테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우리는 빨리 선처받자. 이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특검이 지금까지 이렇게 언플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흘려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훌륭한 수사 기법이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볼게요. 예. 7070 누가 전화했을까? 전 김건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제가 통신기록 회신 그 담당이었기 때문에 통신기록을 딱 0270800-7076을 받아왔을 때 딱 한 장 왔습니다. 그날만 통화를 했어요.
이 전화는 그 전에 저희가 1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예. 그런데 법원에서 아마 한 달인가 2달로 제한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딱 그 하루 7월 31일 만인가 하루만 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통화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고 근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화 기록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다른 관계자들의 그 통화 기록을 보면서 그 번호가 있는 걸 다 찾아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그 전까지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휴대폰을 되게 왕성히 사용을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이게 패턴이 좀 다르다. 그럼 인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초기부터 김건희 씨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쭤본 김에 하나 더. 그 전에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는 임성근이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을 시도했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그래서 윤석열이 경로 쇼를 하고 임성근을 빼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김장한 목사 또 이영훈 목사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루트가 아니고 이쪽 루트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까? 그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변호인단이 저희가 사실상 수사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임성근이 과거 진급할 때에 대한 첩보를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전방위적으로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진급할 때도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사면 초과에 처했을 때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 루트가 3개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루트 하나가 이제 그 김규현 변호사 공익제보를 통해서 밝혀진 루트일 것이고 사실 저희가 그 주의 깊게 봤던 건 그 고석 예. 라인이었습니다. 그 라인을 저희가 봤던 거고 사실 이 종교 라인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3개 이상이라는 건 결국 맞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거에 대해서 그 전화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네, 찌르고 그랬을 어디가 겁니다.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걸 전화를 만약에 수련받는 대통령 혹은 김건희 입장에서는 각 처에서 계속 구명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거 갖다가 사단장을 해야 되냐라는 반응이 나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네. 근데 확실히 기대가 되긴 되는 게 이번에 왜 어저께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왜 건진하고 김건희하고 사이에 문자가 오갔다는 거, 예. 통일교에 별동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는 거. 이것도 기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솔직히 제일 놀랬던 게 김정한 목사를 압수수색을 했던 건데 분명히 뭔가 통화에 관련된 기록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분명히 김건희가 했던 누구의 공직자한테 했던 이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에 관련된 게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디선가는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검찰 특검이 지금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저는 이제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핸드폰을 많이 바꿨잖아요. 네. 그 관계자들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저희 같이 형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도 나옵니다. 글쎄 말이죠. 저 어떤 상황도 봤냐면 뭐 그 핸드폰을 바꿨는데 동기화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꾸자마자 삼성 스위치라고 해서 왜냐면 정치인분들은 그럼요. 특히나 요새는 전화번호가 중요하니까 그럼요. 삼성 스위치를 하면 그 전에 데이터가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물론 포렌식에서 지운 자료는 안 나오지만 그런 식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모의하는 정황들, 전화, 메시지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특검이 좀 뒤늦은 압수수색이었지만 거기서 뭔가 얻지 않았을까. 제가 알기로는 뭐 메시지가 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오면서 그리고 나올 거예요. 아마 저기 이제 김장한 목사를 비롯한 그 루트는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티 포렌식이나 뭐 핸드폰을 뭐 이렇게 하는 절차를 아마 안 밟았을 거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이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기대가 지금 됩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혐의 자체가 모해 위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혐의는 보다는 지금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 봤던 게 그거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윤석열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99%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혐의가 좀 약해요. 네, 뭐 지금 그때 혐의들은 어마무시한 혐의들이었고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혐의가 모해 위증이고 두 번째로 이제 모해 위증의 증거들은 사실은 그 국회에서 말한 거 다 녹음돼 있죠. 예. 그리고 법정에서 나온 거 5개로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그 이외의 사유들도 그러니까 증거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잘 갈무리했을 거라 생각을 해서 99%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엄격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반 범죄도 물론 문제이지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질문,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설 얘기한 적 있냐 없냐를 했을 때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인데 이런 걸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좀 가볍게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국회법상 처벌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번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단죄적 의미도 같이 부여해 주시는 게 국민 정서에는 맞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예측을 하자면 김계환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면 금방 말을 바꿀 겁니다. 제가 좀 내재적 친밀감이 생기게 그분의 통화기로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발언을 거의 1년 내내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사실 저희는 그 특검이 불렀을 때 당연히 입장을 180도 바꿀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혐의가 뭐 다른 것처럼 직권남용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모해 위증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해 위증은 내가 모해 위증했다. 그리고 모해만 빼주십시오. 아니면 위증한 거에 인정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이 있다면 사실 말씀하실 때 아직은 형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물쭈물 하다가 박정훈 대령님이 총대를 메고 나간 것처럼 지금 우물쭈물 하다가 자백의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구속이 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뭐 전직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독방을 받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면 정말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펴기도 쉽지 않은 상황. 왜냐면 해병대 사령관이셨기 때문에 덩치가 뭐 키는 크지 않으시지만 덩치가 작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제가 오래지 않아 구속이 된다면 자백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우리 일반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모해 위증이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 위증을 하는 경우를 모해 위증이라고 해서 일반적 위증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렇군요.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위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게 김계환 사령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깜짝 놀라는 게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웅 심리와 해병대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보도에 나왔는데 이거 누구 비난한 얘기냐 찾아보니까 박정훈 대령 비판한 거잖아요.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